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한번 해결해 나가 볼까요?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연결된 첫 번째 전화부터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잘 들리시죠? 예.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저는 그 신대방동에 있는 네. 우성 2차 아파트 27평인데요. 네. 그거 2016년 정도에 그때 샀어요. 한 네. 5억 정도에 사서 지금까지 이제 살고 있는데요. 네. 그 옆에 신길 뉴타운 그 레미안 에스티움 아파트 25평이나 뭐 그걸로 갈아탈까 싶은데 네. 뭐 잘하는 건지 어떨까 싶어서 문의 전화드렸어요.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현재 네. 보유하고 있는 곳을 그럼 이제 매도 후에 갈아타는 거 지금 궁금하신 거죠? 네네. 신대방동에는 우성 아파트 그 2차 지금 보유하고 네. 계시고요. 지금 그 옆에 있는 신길 뉴타운 레미안 에스티움으로 갈아타도 괜찮은지 한번 네. 알아볼게요. 네. 네,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잘 문의 주셨고요. 네. 신길 우성 아파트에서 레미안 에스티움을 고민할 정도면 집값도 물론 올랐겠지만 저축을 많이 해놓으신 것 같아요. 네, 가격 차이가 좀 나서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네. 이제 2년 거주 채우시고 2년 동안 이제 2016년에 사셨다고 했는데 네. 사셔서 이제 뭐 거주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좀 집이 오래되고 하니까 또 그리고 신길 뉴타운 요즘 말들 많죠. 집값도 많이 오르고 있고요. 그래서 네. 아마 이사를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갈아타는 거에는 저는 찬성 의견 드리고요. 왜 그런지 한번 좀 볼게요. 네. 보시면은 신길 우성 2차 같은 경우 이제 이 아래쪽에 강남 성심병원의 맞은편에 위치를 해 있고요. 신길 1, 2차, 우성 1, 2차가 같이 이제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신길 1차,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세대수가 굉장히 한 1,500세대 정도 가까울 만큼 굉장히 대단지인데 반해서 우리 우성 2차 아파트 같은 경우는 200세대가 채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마도 이거 매수하실 때 그래도 조금 상황이 상태가 괜찮은 95년에 입주를 했기 때문에 우성 1차 같은 경우는 아마 80년대 후반에 입주한 걸로 아니까요. 그래도 상태가 조금 나은 2차를 아마 택해서 매수를 하셨던 것 같아요. 네네. 네, 당시에 5억을 주셨다고 했는데요. 지금 한 5억 5천, 5억 한 7, 8천 가구 있습니까? 예, 뭐 자세히 알아보진 않았는데. 네. 일단 그 정도, 제가 알기로는 이제 그 정도 가구 있고요. 네. 지난 뭐 한 2, 3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경기가 워낙 좋았습니다. 그때 이제 이렇게 같이 올라와 줬는데 우성 2차가 가격이 오른 이유는요.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한번 분석을 해보면 그냥 대단지 옆에 있고 공원 있고 그냥 뭐라고 할까요? 가장 큰 메리트는 가격이에요. 가격. 가격이 쌌었어요. 뭐 다른 거 없습니다. 가성비가 워낙 좋았던 거예요. 다른데 뭐 전세금 올린다 해서 이사 다닌다 이런 게 귀찮은 분들이 그냥 대로변에 있는 대단지 아파트 끼고 있으니까 편하니까 이사 안 다니려고 봤는데 웬걸 가격이 좀 쌉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인기리에 이제 이렇게 그래서 실거주용이에요. 그래서 항상 전세 가격이 계속 붙어와 줬고요. 전세 가격 상승을 통한 매매 가격의 상승을 이루었던 대표적인 아파트예요. 주거 환경은 조금 안 좋으셨을 거예요. 지금 아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으나 여기 초등학교라든가 뭐 또 초등학교까지도 한 15분 이상 애들 걸음으로 한 20분 걸어야 되고요. 지하철까지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신풍역이나 여기 신대방역까지로도 걸어서도 한 뭐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러니까 좀 애매하죠. 마을버스를 타고 다니시고 주로 대부분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냥 말씀드렸던 대로 가격입니다. 가격에 대한 어떤 그 가성비 때문에 선택을 했던 아파트인데 이제 좀 세월이 흘렀어요. 세월이 흘러서 그 역할을 좀 어느 정도 다 한 것 같아. 지난 2, 3년 동안에 가격도 올랐고 그러면 가성비에 대한 어떤 그런 메리트는 떨어졌다고 보는 건데요. 그렇다면 추가로 상승 여력이 있을까? 있어요. 신안산선이 이제 개통을 하게 되면 이제 올 연말에 착공을 한다고 해도 2024년에서 제 생각에는 한 2025년 정도에 이제 개통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어디? 바로 우리 집 앞에 이 대림 상거리죠. 바로 우리 집 앞에 우성 2차 앞에 바로 이제 여기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역세권 아파트도 된다고 해서 괜찮은데요.
근데 지금 우리 아파트가 95년 입주였거든요. 2025년 되면 30년 차 이상의 또 노후된 아파트로 전락을 해버립니다. 네. 우리가 좋은 보약을 먹더라도 좀 그래도 좀 젊은 뭐 이런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들이 먹어야 더 활기차게 더 일을 하고 하겠지. 정말 노후된 그런 거면 그냥 어떤 생명 유지뿐이 안 되는 상황이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안산선이 흐르게 되는 상황이 지금 우리 말씀드렸던 신길 우성 2차 앞으로 바로 이제 여기 생긴다고 하면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염두에 두고 계시는 레미안 에스티움 앞으로도 지나가게 됩니다. 네네. 이 에스티움 같은 경우는 네. 신길 뉴타운이라고 하는 영등포구라고 하겠죠. 영등포구의 어떻게 보면 대표적인 아주 고급 주거 단지예요. 그 주거 단지 내에서도 에스티움 아파트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장 아파트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신길 뉴타운의 가격을 항상 리드해 나갈 건데요. 같은 우리가 보약이라고 표현을 하는 신안산선이 개통이 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 우성 2차 아파트 지나서 딴 데로 빠진다고 하면 문제가 되겠으나 우리 에스티움 아파트 앞까지 또 지나가게 됩니다. 그렇다고 보면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는 같이 받을 거고 어차피 에스티움 아파트가 올라줘야 우리 우성 아파트들도 좀 가격이 움직임이 생길 거기 때문에요. 갈아타는 의견은 당연히 갈아타셔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고요. 고민하지 마시고요. 그냥 이 기회에 지금 또 신안산선에 대한 호재도 있으니까 가격 자체도 적당하게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요. 지금 시기 매도하고 갈아타시는 의견 충분히 찬성한다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갈아타기 찬성 의견 주셨습니다. 좋은 매수 타이밍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도 한번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전농동에 네. 우성 아파트를 살까 하는데 네.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려고요. 전농동 우성 아파트요? 네네. 네, 몇 평대 지금 보고 계세요? 41평대요. 41평대요. 네네. 네, 혹시 어떤 목적일까요? 투자 아니면 거주 목적일까요? 아니야, 투자예요. 투자 목적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고요. 네네. 좋습니다. 자, 동대문구 전농동에 있는 우성 아파트 41평 투자해도 괜찮은지 한번 알아볼게요. 이사님과 네네.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네. 통화 중에 제가 이렇게 좀 표시를 해봤고요. 찾아봤습니다. 네네. 요 앞에 분도 문의를 주신 게 우성 아파트인데 네네. 또 우리 시청자님도 우성 아파트네요. 네. 네. 41평이요. 네. 동대문구에서 만나보는 좀 대형 아파트네요. 네네. 자, 한번 보겠습니다. 요거를 지금 이제 매수하시려고 하시는 거라고 그랬나요? 네네. 네. 네. 아직 뭐 계약이라든가 이런 건 안 하신 상태고. 네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좀 보겠습니다. 요즘 동대문구 전농동 굉장히 많이 인기예요. 아주 네. 문의 전화도 굉장히 많이 오고 네. 대표적인 게 이 청량리 역세권 개발 그렇죠? 네네. 네, 요거 역세권 개발에 또 여기 전농 답심리 재정비가 되면서 굉장히 고급 좋은 아파트들로 또 바뀌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관심을 갖는데요. 네네. 그러면 그래서 시청자님도 아마 이쪽에 관심을 갖고 네네. 41평인데 실거주하실 건가요? 투자신가요? 아니에요, 투자예요. 투자로. 네. 투자로 하신다고 하는데도 대형 평수가 보니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크다고 생각해서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네, 갭 투자하시는 거죠? 네네. 네, 전세 활용해서. 네. 보면 이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 전농동에 있는 네. 우성 아파트 같은 경우는요. 가격이 얘가 상승을 하긴 했어요. 근데 그 가격 네. 상승한 이유를 한번 찾아봐야 돼요. 네네. 가격 상승이 이 청량리 역세권이 개발된다라고 하면서 여기가 붐업이 되면서 임대 세력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직장인들이 생겨서 그렇게 어떤 개발의 호재를 받아서 가격 상승한 아파트는 아니에요. 네. 우리 우성 아파트 41평 아파트는. 네네. 이 아파트는요. 이 전농 답심리 지구의 재건축을 재개발을 하게 되면서 네. 이주 세력들이 생겨났던 거예요. 네네. 그래서 그 이주 세력들이 찾을 데가 없죠. 갈 데가 없지. 저 안쪽으로 네. 가기는 애매하고. 네네. 네, 그래서 덕분에 꾸역꾸역 가격이 올랐던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그래서 가격 상황이 올랐어도 그렇게 높은 가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네네. 네, 그런 상황이고요. 크게 그림을 제가 좀 크게 좀 보여드리면은 네.
우리 TV 보고 계시죠, 지금? 아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전농 네. 그 우성 아파트, 이제 네. 본인 시청자님 아파트 갖고 계신 그 블럭, 큰 그림으로 네. 해서 이 블럭이라든가 이 뒤쪽 블럭은요, 말 네. 그대로 실거주의 이주 세력들을 위한, 그러니까 이주 세력들의 이주로 인한 전세 세력들의 증가, 실거주 세력들의 증가로 인해서 가격이 오르는 쪽인 거고요. 그 네. 전농 사거리 좌측으로 해서 청량리 쪽으로 붙는 쪽이 있죠. 답신리 뉴타운 같은 네, 경우. 네. 이런 쪽이 청량리 역세권에서 이제 영향을 받게 되는 그 권역 안에 있는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그렇다면 우리 우성 아파트가 가격이 오른 게 내가 매수한 이후에도 올라야 되는 건데 이 네. 전농 다심리 뉴타운 같은 경우가 네. 이제 추가적으로 이주 세력이 발생된다고 하면 이제 앞으로 한 3, 4년 정도가 또 걸릴 것 같고 그 네. 뒤에나 이제 이주 세력이 또 생길 것 같은데 구역별로 진행이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면 우리 아파트는 역시나 한 4, 5년 뒤면은 30년 차 아파트로 노후 아파트로 전락이 돼 버리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세도 높이 받을 수도 없는 거고요. 그리고 네. 무엇보다도 41평이라는 평수에 대한 무거움이 존재하게 됩니다. 수요 세력이 네. 그렇게 큰 곳이 아니에요. 동대문 구 자체가 대형 평형에 대해서. 네. 그러다 보면 제 의견은 어느 정도 네. 짐작이 되실 것 같은데 저는 투자 우성 아파트 41평에 투자하는 건 좀 반대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갭이 제가 알기로도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사이가 될 것 같은데요. 네네. 이 정도면은요. 네. 투자할 때 많습니다. 아, 좀 더 시내권으로 돼도 있고요. 또 강남권도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는 금액이 되는 아, 거니까요. 그래요? 세미나 때 한번 신청을 하셔가지고 요 전화 끊고 나서 네. 세미나 신청하시고요. 네. 오시면 제가 아주 차근하게 아주 그냥 네. 쏙쏙 알아듣게 또 좋은 쪽도 제가 한번 좀 짚어드리면서 소개해드리는 아. 시간 그렇게 갖도록 할게요. 예, 알겠습니다. 마무리 감사합니다. 짓겠습니다. 네.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투자 좀 더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투자처 또 찾으셨다면 또 한 번 연락 주십시오.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고요. 아주 잘 모르겠다 하시면은 세미나 꼭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좀 얻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전화와 문자 열어두고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국제투자연구소 김종희 이사님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분석하면서 지금 해결해드리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내 고민도 풀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주저 마시고 연락 주십시오. 같이 친절한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고민 전화 상담 계속해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화도 기다리고 있네요. 이어서 받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고민 있으세요? 예, 저기 연신내 역에 네. 그 1번 출구 뒤에 1037세대 아파트가 지어진다고 하는데 네.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어떠한지 네네. 지역주택 조합원 모집인데 지금 살고 계신 분들이 한 400개 정도 가져가시고 네. 또 1차 조합원 모집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200분 정도 모집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한 400개, 1037세대라서 400개 정도 남았는데 거기 네네. 들어가는 게 어떤지 궁금해서. 네, 그거 문의드리려고요. 네, 전화 잘 주셨습니다. 지금 연신내역 1번 출구 인근에 지금 지역주택 조합원을 가입해도 괜찮은 건지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가입 네네. 여부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거죠? 네. 좋습니다. 한번 알아볼게요. 이사님과 인사 먼저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잘 주셨고요. 반갑습니다. 네. 자, 지역주택 조합 알아보시는 거네요. 네네. 네, 연신내역이에요. 야, 연신내역 좋죠. 요즘 아주 관심, 서울 서부권인가? 이쪽에서 네네. 아주 관심, 제일 뜨거운 지역 중에 하나예요. 연신내역. 그렇죠? 네, GTX 네. 개통과 동시에 입주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잘 알고 계시네요. 자, 그런데 여기 지역주택 조합을 하시는데 그러면 요거 좀 분양가 어느 정도 나왔을 텐데 금액이 얼마래죠? 층마다 틀리긴 하지만 대략. 25평이 네. 25평이 4억 5천에서 조금 더 좋은 층은 되고요. 네. 34평은 네. 한 6억 6천, 6억 5천에서 6억 9천 사이. 네. 좋습니다. 연신내 지금 시청자분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GTX에 대한 호재, 그리고 3호선 또 6호선인가요? 6호선까지 흐르고 있고 네. 서울 서부권의 굉장히 중심 세력이 되는, 그리고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이 연신내역을 바로 끼고 있는 초역세권 네, 그쵸. 아파트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과 뭐 학원, 학교 네,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많더라고요. 그러고 25평이 4억 5천부터 시작을 한다.
네. 그러면 평당 한 800? 평당 한 1,80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이렇게 되면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서울에 이런 아파트 그래요? 없습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 많은 분들이 할 텐데요. 자,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좀 알아보셔야 돼요. 네. 포인트는 지역주택조합이에요.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진행이 되면 굉장히 좋은 아파트인 거예요. 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무주택자들이 토지 내가 확보해가지고 내가 뭐 구성해서 내가 시공 토지 매입하고 내가 집 짓고 내가 분양받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속된 말로 다른 데로 빠질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저렴한 가격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이 청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네, 맞아요. 네, 요즘 뭐 가점제로 되니까 엄청 힘들어졌는데요. 그 청약하고는 또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에 서울시 내에 청약에 대한 어떤 제한 없이 역세권에 있는 소형 아파트를 갖겠다. 소형 아파트인데도 불구하고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다. 너무나 매력적인 조건인데요. 이제 알아보실 건 지금 그러면 모집 단계인 거예요. 그렇죠? 네. 모집 단계고 이렇게 좀 뭐 시청자님이 들을 정도가 되면 이제 광고를 시작했다라는 소린 거거든요. 네, 많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추진위가 그리고- 구성이 되고 그리고 네. 이제 신고 필증이라는 걸 합니다. 지구단위 이제 선정을 접수를 해서 이쪽을 네. 개발하겠다라고 해가지고 네. 신고를 해서 신고 필증을 받아야 이제 광고가 되는데 그렇게 되는 데 따르는 게 이제 토지가 해당 부지의 3분의 2 정도가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아직 걸어가야 될 단계가 무수히 많이 남았어요. 이제 그렇게 되면 주택조합도 이제 설립을 해야 되는데 그때 되면 토지의 확보를 80%를 이상을 확보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렇게 사용 승인은 80%가 넘었다던데. 이렇게 지금 확보하는 게 예. 아직 주택조합 설립이 안 된 상황이기 때문에요. 네. 토지를 매매로 확보를 하게 되면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지금은 사용 승낙서라는 것도 다 포함이 되는 거예요. 네네. 이 동의율에.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사용 승낙은 했는데 이 집값이 오르네 해서 이 조합원 분들이 마음이 많이 변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안 팔아. 속된 말로 매도를 안 해요. 네네. 그렇게 되면은 사업이 당연히 지체가 되겠죠. 지연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조합이 설립이 됐다라고 해도 사업 전체로 봤을 땐 이제 50% 온 거거든요. 가장 네. 중요한 게 사업 승인을 받아서 이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사업 승인 받기 위해서는 95%의 토지를 확실하게 매매로 확보를 해야 돼요. 네. 그래야 나머지 5%는 그냥 강제적으로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 팔아 아니면 나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돼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건데 물론 약속은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추가 분담금은 없을 것이다라고 이제 모집할 때 그런 조건들을 하게 되도요. 사업이 중간에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긴 단계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중간에 멈추는 경우도 굉장히 많았고요. 그리고 실제 또 진행되다가도 중간에 또 어떠한 이유로 지체가 됩니다. 그러면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면 이 앞에 있는 그 연신내역 바로 앞에 있는 여기 힐스테이트가 있거든요. 아파트. 네. 힐스테이트 같은 경우가 지금 한 6억 5천 정도 돼요. 24평, 25평 정도가. 네네. 바로 이 앞에 있는 아파트도 한 7년 차 접어드는 아파트가 이 가격인데 이 새 아파트가 이렇게 지어지게 된다고 하면은요. 적어도 문제 없이 간다 그러면 너무 괜찮은 건데요. 아무리 문제가 없더라도 나중에는 그냥 이런 아파트 가격, 그러니까 추가 분담금을 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네. 들어가실 때는 토지 매입에 대한 것들을 퍼센테이지를 항상 꼭 확인하세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확보가 네. 확신이 쓰고 내가 리스크가 이 정도는 감당할 수 있겠다라는 확신이 쓴 다음에 들어가셔도 안 늦어요. 워낙 책정된 분양가 자체가 낮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나 나중에 들어가나 어차피 4억 5천에 내가 분양을 받았어. 일이 잘 돼서. 그때 4억 5천에 늦게 들어가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도 그냥 옆에 아파트에 비해서 2억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 없다고. 나중에 물려서 너무 힘들어지는 사람들을 제가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조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토지 매입의 매입률을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그렇게 보신 다음에 결정해도 안 늦는다라고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